경기도 평택.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골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주택가가 모여있는 구도심입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몇 번 나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이제는 그마저도 잊힌 동네입니다. 좁은 골목 어귀, 바랜 파란색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택 슈퍼.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벗겨지고 색이 발해 있습니다. 유리문에는 금이 가 있고 그 위에 덧댄 테이프 자국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슈퍼는 58세 박순희 씨에게 삶의 전부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녀는 이 슈퍼 하나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워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도보 5분 거리에 83세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쇠로 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끼익끼익. 녹슨 소리지만 순이에게는 익숙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셔터를 다 올리고 나면 순이는 잠시 골목을 바라봅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고요합니다. 가끔 멀리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광등을 켭니다. 지지직 불안정한 소리를 내며 불이 켜집니다. 하나는 깜빡거립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순이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열대를 닦기 시작합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매일 닦아도 다음 날이면 또 쌓입니다. 냉장고 문을 엽니다. 우유를 꺼내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앞으로 배치합니다. 새 우유는 뒤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순이의 아침을 채웁니다. 6시가 되면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옵니다.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김옥순 할머니, 70대 후반이지만 아침마다 산책을 나오십니다. 순이야, 우유 하나. 네, 할머니. 할머니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밉니다. 구겨진 돈입니다. 순이는 받아서 펴고 거스름돈을 드립니다. 할머니, 요즘 다리는 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늙으면 다 아픈 거야.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나갑니다. 이어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매일 아침 소주 한 병을 사가십니다. 아저씨, 아침부터 술은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사는데 뭐. 할아버지도 혼자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고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7시가 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3355 들어옵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캔커피.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장님, 담배 한 갑이요. 여기요. 계산대 앞에는 작은 줄이 생깁니다. 바쁜 시간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침착합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8시가 되면 잠깐의 여유가 생깁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입니다. 순이는 슈퍼문을 잠그고 어머니 댁으로 향합니다. 도보로 5분 거리. 같은 동네, 같은 골목입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순이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엄마 기분이 어떠실까? 요즘 어머니는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맑은 정신으로 옛날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날은 아침에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어머니 집 대문을 엽니다. 낡은 철문입니다. 삐걱 소리가 납니다. 엄마, 저 왔어요. 목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어머니는 귀가 어두우십니다. 거실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어머니 김영란 씨가 나오십니다. 83세. 허리가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십니다. 순이야, 왔니? 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니, 안 먹었나? 어머니는 헷갈려 하십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갑니다. 식탁을 봅니다. 밥그릇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안 댄 밥입니다. 엄마, 아직 안 드셨네요. 제가 데워드릴게요. 그래, 미안하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순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데웁니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집안을 채웁니다. 밥을 데워서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반찬도 함께 챙깁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며칠 전에 순이가 만들어둔 것들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이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동안 집안을 정리합니다. 거실 청소, 화장실 청소, 빨래. 어머니는 혼자서는 이런 일들을 하기 힘듭니다. 기력이 없으시니까요. 빨래를 널면서 순이는 하늘을 봅니다. 맑은 가을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날씨 좋네. 순이는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런 순간이 유일한 휴식입니다. 순이야, 다 먹었어. 어머니가 부릅니다. 순이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빈 그릇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약을 챙깁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하루 3번, 식후 30분. 순이는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매일 체크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엄마, 약 드세요. 응, 알았어. 어머니는 순순히 약을 드십니다. 가끔은 거부하실 때도 있지만 오늘은 괜찮습니다. 순이는 안도합니다. 엄마, 저 슈퍼 가야 돼요. 점심때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 장사 잘해라. 순이는 어머니 손을 한번 꼭 잡고 나옵니다. 다시 골목을 걷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오가지만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슈퍼를 열어야 하니까요. 생계를 꾸려야 하니까요. 슈퍼에 도착합니다. 문을 엽니다. 네, 잠시만요. 순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손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란 한 판이요.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어머니 댁으로 갑니다. 점심 챙겨드리고 약 드리고 다시 슈퍼로 돌아옵니다. 저녁 시간에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 20년 동안 순이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순이에게는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큰언니 박순자, 61세. 서울 강남에서 학원을 운영합니다. 영어 학원입니다. 학생이 100명 정도 됩니다. 수입이 괜찮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몹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은 회사 임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막내 박순옥, 55세. 10년 전 이혼했습니다. 자식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습니다. 순옥은 혼자 삽니다. 인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지만 망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생활이 빠듯합니다. 매달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세자매는 어릴 때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명절이면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큰언니 순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순옥은 이혼 후 힘들다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곁에 남은 건 순이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바쁘고 동생도 힘드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외로웠습니다. 그해 가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순이는 준비했습니다. 차례상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어머니 옷도 새로 준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큰언니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BMW를 몰고 왔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를 대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주차했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순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옷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진했습니다. 아이고, 순자 왔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딸이니까요. 막내 순옥도 곧 도착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2번씩 갈아타고 왔습니다. 언니들, 오랜만이에요. 그래, 순옥아. 잘 지냈어?
그냥 그렇죠. 세 자매가 모였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거리감이 있었으니까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영정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 큰언니, 그 다음 순이, 마지막으로 막내. 순서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이야, 고생 많았다. 음식 준비하느라.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거죠. 그래도 매번 네가 하니까 미안하네. 순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미안함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순옥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다리가 좀 아프고 머리도 가끔 멍하고.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순이가 데려갔어. 어머니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대화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요즘 일은 잘 돼? 응, 그냥 그래. 애들은? 잘 지내. 깊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순이는 혼자였습니다. 언니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순자는 어머니 손에 용돈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거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아요. 쓰세요. 순자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옥도 곧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 나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엄마. 언니 수고했어. 순옥도 떠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순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순이야, 언니들도 바쁘나 보다. 그러게요, 엄마. 너만 고생이네.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내년 명절에도 또 이럴까? 순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TV를 함께 봤습니다. 별 내용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지만 둘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슈퍼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열대 뒤쪽 먼지를 닦고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박영자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큰일 났어. 왜요, 아주머니?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빨리 가봐. 순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슈퍼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을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옆으로 누운 채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 엄마. 순이는 어머니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고 계셨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순이는 어머니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이대로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박영자 아주머니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타세요. 순이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습니다.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곧 병원 도착해요. 구급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순이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평소에 종교가 없었지만 이럴 때는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택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순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순이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이에요. 연락 주세요. 막내 순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옥아, 나 순이야.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뭐? 엄마가? 응, 빨리 와줄 수 있어? 나 지금 일 중인데. 엄마가 쓰러지셨다니까. 알았어. 퇴근하고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허탈했습니다. 퇴근하고? 지금 당장 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옥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남성 의사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인 뇌연류 이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일 MRI 검사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니 다행이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입원실로 옮겨드릴 겁니다. 보호자분은 입원 수속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순이는 원무과로 갔습니다. 입원 수속을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50만 원. 슈퍼 금고에 있던 돈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는데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어머니는 4인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순이야,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어요. 내가 자꾸 아프니까 네가 고생하잖니. 괜찮아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순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입원했습니다. MRI 검사를 했습니다. CT 촬영도 했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순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슈퍼문을 열고 오전에는 병원에 와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점심에는 잠깐 슈퍼로 돌아가 일을 하고 오후에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저녁에는 병원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잤습니다. 몸이 피곤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간이 침대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큰언니 순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막내 순옥은 이틀 뒤에 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일 때문에 바빠서 늦었어. 괜찮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순호가 왔구나. 순옥은 30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일 나가야 해서 오늘은 이만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순옥도 떠났습니다. 다시 순이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앉으세요. 네.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나쁜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뇌 사진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의 일부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요? 네. 초기라서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진행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분도 있고 천천히 진행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길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의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응, 순이야. 언니,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 그래? 뭐래? 치매래. 초기 단계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 한번 와볼래? 엄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요즘 바빠서 힘들어. 나중에 갈게.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허탈했습니다. 막내 순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순옥아, 엄마 치매래. 진짜? 심각해? 초기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대. 그럼 어떡해? 내가 잘 돌봐야지 뭐. 언니 혼자 힘들겠다. 미안해.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와줘. 알았어, 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복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잘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순이야. 순이는 다시 슈퍼로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바빴습니다. 하루 3번 어머니 댁에 가서 약을 챙겨드려야 했습니다. 식사도 챙겨야 했습니다.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요. 순이는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알람이 울리면 슈퍼 문을 잠그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큰언니 순자가 평택에 나타났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순자는 트렁크에서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샤인머스켓, 한라봉, 수입 사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포장지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드시라고. 몸에 좋은 거야. 순자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아이고, 순자야. 웬일이니?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큰딸이 찾아온 게 너무 기쁘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과일이에요. 아이고, 이런 거 누가 사오래. 비쌀 텐데.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중요하죠. 순자는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드셨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효도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야. 엄마도 기뻐하시고.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던 언니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던 언니가 주말에 일부러 시간 내서 내려와 과일까지 사오고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언니도 엄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순자는 그날 저녁까지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네, 엄마. 순이야, 수고해. 응, 언니. 순자가 떠난 후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순자가 참 효녀네. 바쁠 텐데 이렇게 와주고.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나는 20년을 여기 있었는데 언니는 한 번 와서 과일만 사주면 효녀가 되네. 질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전함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은 결국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평택을 찾았습니다. 매번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느 주는 고급 한우였습니다. 1등급 한우 선물 세트. 엄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어머니는 감격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를.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또 어느 주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홍삼, 녹용, 오메가3, 백화점에서 산 고가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매일 드세요. 치매에 좋대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순자가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매번 용돈 봉투도 쥐어드렸습니다. 10만원, 때로는 20만원. 엄마, 이거 쓰세요. 필요한 거 사드시고. 아이고, 이런 걸 어떡해. 네가 쓰렴. 괜찮아요. 저 요즘 학원 잘 돼서 여유 있어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돈을 받아서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지? 정말 그냥 효도하고 싶어서일까? 순이 슈퍼의 단골 손님 중에 정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5세 남성으로 이 동네에서 10년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석은 매일 아침 순이 슈퍼에 들러 커피와 과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가끔 순이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바쁘게 살죠 뭐.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치매 초기래요. 약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정민석은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그런 정민석이 고마웠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민석이 평소보다 늦게 슈퍼를 찾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정민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큰언니분이 자주 내려오시나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님 댁 근처를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BMW 타고 오시던데. 아, 네. 요즘 자주 오세요. 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장님.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상하다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진 않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신다는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느꼈던 불편함을 정민석도 눈치챈 것입니다. 무슨 이유요? 글쎄요, 제가 법무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갑자기 자녀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재산이요?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택의 낡은 집 한 채와 상가 건물 하나. 상가 건물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장만한 것으로 지금은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 어머님 명의로 된 부동산 있으시죠? 네, 상가 건물 하나요. 그거 시가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래됐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 평택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정민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재산 관련된 서류 같은 거 함부로 도장 찍지 마시고요. 증여 서류든 명예 변경 서류든 꼭 전문가한테 먼저 상담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이상한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정민석은 커피를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계산대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민석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설마 그럴 리 없어. 언니잖아. 내 언니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니의 행동이 확실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너 혹시 엄마 재산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순이는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민석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 30층 순자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순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막내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순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순옥아,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응, 중요한 거야.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뭔데? 순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2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2단계? 그게 뭔데? 엄마한테 충분히 잘해줬잖아. 이제 슬슬 서류 작업 들어가야지. 순옥은 당황했습니다. 서류 작업이 뭔데? 재산 증여 서류.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명의로 된 평택 상가 건물 있잖아. 응, 알아. 그거 시가가 지금 얼마인 줄 알아? 몰라, 얼마인데? 대충 15억. 순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15억? 그 낡은 건물이? 요즘 평택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 GTX도 들어온다고 하고 앞으로 더 오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 세금?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내야 하잖아. 15억이면 상속세만 몇 억이야. 근데 미리 증여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순옥은 조금 이해가 됐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순이 언니는 어떡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이? 걔는 2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었으면 됐지. 우리도 우리 인생 있잖아. 그래도 너 지금 상황이 어때?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마트에서 파트타임 하잖아. 월급이 얼마야? 200만 원? 그걸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있어? 순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빠듯했습니다. 이혼한 후 10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순자는 순옥의 침묵을 듣고 계속 말했습니다. 순옥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챙겨야지. 나도 너 걱정돼서 그래.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단 말이야. 우리가 엄마 재산 미리 정리해서 나중에 문제 없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너도 내목 받아서 노후 준비 좀 해. 그게 엄마도 원하시는 거야. 엄마가 원하신대? 당연하지.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거 원하시겠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다 엄마 위해서야. 순옥은 흔들렸습니다. 언니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자신도 힘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근데 순이 언니가 가만히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나만 따라오면 돼. 뭘 어떻게 하는데? 우선 엄마 마음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는 거야. 내가 계속 내려가서 잘해드리잖아. 그럼 엄마도 마음이 움직이실 거야. 그 다음엔 엄마한테 증여 서류에 도장 받는 거지. 근데 언니, 그게 쉽게 되겠어? 순이 언니가 반대할 텐데. 순이는 상관없어. 엄마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순호가 순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마트에서 파트타임 하면서 월세방에서 혼자 늙어갈 거야?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거야? 이번이 기회야.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엄마 치매 있잖아.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엔 더 복잡해져. 순옥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근데 나는 뭘 하면 돼? 넌 그냥 엄마 앞에서 내 편만 들어주면 돼. 내가 뭐라고 하면 네가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가끔 순이 흉 좀 보고. 순이 언니 흉을? 응. 순이가 엄마 곁에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엄마가 순이만 편애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그걸 좀 부각시켜야 해. 그건 좀. 순호가,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법적으로 문제없게 다 처리할 테니까. 순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알았어, 언니.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잘 생각했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1월 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낙엽이 골목에 쌓였습니다. 순이는 아침마다 슈퍼 앞 낙엽을 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큰언니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나 내일 평택 내려갈 건데 순옥이도 부를까 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모여서 엄마 일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그냥 엄마 건강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할 게 있어서. 그래, 알았어. 순이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나쁠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순자와 순옥이 함께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래, 왔구나. 세 자매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앉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심각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가?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정리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정리? 무슨 정리? 재산 정리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순자는 순이를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지.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우리가 미리 준비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그래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잖아. 언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나중엔 더 늦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습니다. 이건 증여 관련 서류예요. 엄마 명의로 된 평택 상가 건물, 미리 자녀들 명의로 넘겨두는 게 세금 문제에서 유리해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건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잖아. 우리가 먼저 서류까지 준비할 일이 아니지 않아? 또 준비해놓고 엄마 의견 여쭤보는 거지. 효율적이잖아. 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갑자기 서류 들이밀면서 결정하라는 건 너무해. 순자도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뭐가 갑자기야? 나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 법무사한테도 상담받고 세금 문제도 다 알아봤어. 그걸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뭐해? 너는 반대할 것 뻔한데. 당연히 반대하지. 이건 엄마 재산이야. 엄마가 결정하셔야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나눌 일이 아니잖아.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이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혼자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너 2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셋이 공평하게 나누자는 건데. 막내 순옥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도 엄마 딸이잖아. 언니만 희생한 것도 아니고. 순이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언니 미안하지만 나도 살기 힘들어.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 별개가 아니야. 나도 엄마 딸이고 엄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희생한 게 아니라고? 20년을 여기서 살면서 매일 엄마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희생이 아니라고? 억울함이 북받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순이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셨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10년간 엄마 통장에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더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뭐? 3천만 원? 네. 제가 은행에 가서 입출금 내역 뽑아봤어요.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언니, 그건 순이, 네가 엄마 돈 쓴 거 맞지? 뭐? 순이는 황당했습니다. 내가 엄마 돈을 왜 써? 그럼 이 돈은 어디 간 거야? 그건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야. 내가 다 영수증 챙겨뒀어. 순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이 안 됐습니다. 순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수증? 그거 네가 조작할 수도 있잖아. 언니, 정말 너무하네. 뭐가 너무해?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어머니가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가 다가갔지만 어머니는 순이를 밀쳐냈습니다. 순이야, 네가 정말 내 돈 안 쓴 거 맞지? 엄마, 저는 엄마 위해서 쓴 거예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 큰딸이 그러는데 네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뺐었다며?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쓴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순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엄마는 편하게 쉬시면 돼요. 순자는 서류를 어머니 앞에 밀었습니다. 싫어. 순이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안 돼, 언니. 엄마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면 안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순이야, 너 지금 엄마 재산 내 혼자 가지려고 방해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그냥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야. 보호? 내가? 웃기지 마. 넌 2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으면서 뭘 했어? 난 엄마 돌봤어. 매일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거? 20년을 바쳐서 한 일이 당연한 거라고? 언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는 뭘 했는데?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고 선물 몇 번 사주고 그게 다야? 나는 내 인생이 있어.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나도 내 인생 있어. 슈퍼 운영하면서 혼자 다 감당했어. 그럼 그만두면 되잖아. 누가 하래?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머리 아파 죽겠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자매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순이가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들 나가.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엄마, 나가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하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순자와 순옥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엄마, 순이야, 너도 가. 혼자 있고 싶어. 네, 엄마. 순이는 천천히 일어나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외롭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이가 어머니 재산 놀인데 20년 동안 곁에 있었으면서 돈은 혼자 다 챙기려나 봐. 언니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따지니까 버티고 있다던데? 순이는 슈퍼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이 씨, 요즘 집안일로 복잡하시다며? 별일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건 안 좋지.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퍼뜨린 건지 몰랐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이를 동정했습니다. 순이 씨가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참 안 됐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글쎄, 연기일 수도 있지. 20년 동안 엄마 돈 쓴 거 아닐까? 순이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슈퍼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순이는 며칠 동안 슈퍼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슈퍼 2층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순이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어머니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엄마를 누가 돌보지?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자리 제안이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포기했습니다.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습기로 얼룩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석이었습니다. 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순이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시, 3시. 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실까? 언니 말을 믿으실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면 순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민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슈퍼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저 정민석이에요. 한참 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민석은 놀랐습니다. 순이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순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뭐 좀 드셨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뭐 좀 사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정 선생님.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민석은 근처 중국집에서 짬뽕을 사왔습니다. 순이의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순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정민석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뜨거웠습니다.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않았었습니다. 순이가 짬뽕을 먹는 동안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 동안 좀 알아봤어요. 뭘요? 큰언니분 말이에요. 제가 법무사라서 조회할 수 있는 게 좀 있거든요. 순이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뭘 알아내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어머님 명의로 된 비밀 통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비밀 통장이요? 네. 평택 상가 건물 월세 수입이 그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관리자가 큰언니분이었어요. 순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언니분이 10년 동안 어머님 몰래 월세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1억 정도 됩니다. 순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 그 돈이 어머니 것인데 언니가 몰래 관리하고 있었다니. 그럼 언니가... 네.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내려와서 어머님께 잘해주신 것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민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붙잖아요. 평택 상가 건물이 15억 정도 되니까 상속세가 몇 억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치매가 있으시니까 지금 서류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엄마가 정신 온전할 때 결정하신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10년 전부터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월세 수입을 빼돌린 것, 어머님 치매 진단 나온 직후부터 자주 내려온 것, 갑자기 선물 공세를 한 것, 그리고 이번에 증여 서류를 들고 온 것, 모두 연결되는 거죠. 순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 줄 몰랐어. 순이는 항상 언니를 존경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언니.
하지만 그 언니가 어머니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정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몇 가지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가족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면 엄마는 어떻게 되실까요?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큰언니분이 계속 어머님을 조종할 겁니다. 순이는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해야겠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는 정민석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유일하게 자신 편을 들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정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20년 동안 홀로 어머님을 돌보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순이는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힘내세요. 정민석은 일어나 나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일주일 후 순이는 언니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순호가, 우리 다시 모여서 얘기 좀 하자.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순자는 전화 너머로 냉소했습니다. 뭘 정리하는데? 네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니,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 무슨 진실? 오면 알게 될 거야. 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 순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순호가, 토요일에 엄마 댁으로 와줄래? 언니 나는. 제발. 꼭 와야 해. 알았어, 언니. 토요일 오후 어머니 집 거실. 세자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정민석도 함께였습니다. 순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무사까지 왜 불렀어? 필요해서요. 순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석이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박순자 씨,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류에는 순자 명의로 된 통장 사본과 10년간의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명의 상가 건물 월세 수입이 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뭐?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순자야, 이게 정말이니? 순자는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냥 엄마 돈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안전하게 관리? 정민석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그건.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석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중에서 1억 원이 큰따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야, 네가 내 돈을 가져갔단 말이니? 막내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한테 한 말이랑 다른데. 순자가 순옥을 노려봤습니다. 순옥아. 하지만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랬잖아. 순이 언니가 엄마 돈 쓰고 있다고. 우리가 엄마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언니 편 들었잖아. 순옥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언니. 근데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양심에 걸려. 순옥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순이 언니. 나 언니한테 속았어. 언니가 계속 나한테 너도 힘들잖아. 이번 기회에 돈 좀 받자고 했어. 나도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순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순옥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언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뿐. 괜찮아, 순옥아.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천천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야, 네가 정말 그랬니?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가고 동생들까지 이용하고. 엄마, 저는 20년 동안 순이가 나를 돌봐줬어. 매일같이 밥 챙기고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그런데 나는 순이를 의심했어. 어머니는 순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야. 네, 엄마. 미안하다. 어머니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20년 동안 나 곁에 있어줬는데 엄마가 널 의심했구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순이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 억울함,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정신이 흐려지니까 뭐가 진짜인지 몰랐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거실에는 숨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됐어요. 다 됐어요. 순자야. 어머니가 부르셨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 명의 통장 관리한 것뿐이니까. 횡령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알리지 않고 돈을 빼돌린 건 횡령이 맞습니다. 고소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소? 엄마가 저를 고소하시겠어요? 큰딸을?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으니까요. 순자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언니. 순이가 소리쳤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순자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이 뭔데? 결국 다들 자기 살 궁리하는 거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자는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곧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필요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냥 이대로 두자.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아. 순자도 내 딸이야. 비록 잘못했지만 정민석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순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순이야. 이제 괜찮을 거야. 정민석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볼게요. 나중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가 정민석을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정민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 끝났어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민석은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평택 골목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벚나무의 꽃이 만발했습니다. 순이의 슈퍼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씩씩하게 이겨내서 다행이야. 고맙습니다. 순이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소문도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순이를 동정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어머니 돌본 거 대단하더라. 진짜 효녀지. 순이는 그런 말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어머니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영란 씨의 치매는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가끔 순이의 이름도 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죠? 엄마, 저 순이에요. 엄마 집이에요. 아, 그래. 순이. 하지만 순이의 얼굴만은 또렷이 기억하셨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얼굴은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옆에 있으면 안심하셨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하루 3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을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옛날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자식들 어릴 적 이야기. 순이는 몇 번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니까요.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응, 좋네. 봄이 왔나 보다. 벚꽃 보러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순이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 벚꽃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눈처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쁘다. 네, 엄마. 정말 예쁘죠. 순이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벚꽃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이야. 네, 엄마. 고맙다. 왜요? 그냥 네가 여기 있어서. 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제 곁에 계셔서. 두 사람은 말없이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지나가던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어머님 모시고 산책하니? 효녀네, 효녀야. 순이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순이의 삶이었으니까요. 막내 순옥은 그 사건 이후 변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2~3번 평택에 내려왔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순옥아.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와줘.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순옥은 슈퍼 물건 나르는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진열을 정리했습니다. 가끔은 어머니 집 청소도 거들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순옥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순옥아. 언니,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순옥아. 순이는 순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언니도 힘들었고 큰언니가 너를 이용한 거잖아. 나는 너를 이해해. 순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우리 그냥 앞으로 잘 지내자. 응? 응, 언니. 어느 날 오후 순애와 순옥은 어머니 집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언니, 큰언니 소식 들었어? 아니, 뭔데? 친구한테 들었는데 학원 접었대. 순이는 놀랐습니다. 진짜? 응. 요즘 학원 경쟁이 심해서 힘들었나 봐. 그리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대. 순이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를 원망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안 하네. 응. 아마 창피한가 봐. 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 올까? 글쎄, 모르겠어. 큰언니 성격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니잖아. 응, 그래도 언니지.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작은 화분에서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끔 큰언니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언니도 나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돈에 집착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이용한 건 잘못이야. 순이는 언니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순이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경계는 필요하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순이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언니도 평안하길, 언젠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행복해지길. 법무사 정민석은 여전히 슈퍼 단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 선생님도요. 가끔 두 사람은 슈퍼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사장님, 요즘은 좀 어때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엄마도 안정적이시고. 다행이네요. 정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정민석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순이는 그런 정민석이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연애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아끼는 이웃, 신뢰하는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순이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일을 마치고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 드실래요? 응, 그래. 순이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밥.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드세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드셨습니다. 가끔 숟가락을 놓치기도 했지만 순이는 조용히 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가셨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마치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실래요? 날씨 좋은데. 그래, 좋지. 순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노을 예쁘죠? 응, 예쁘네. 어머니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있네. 그러게요. 순이야. 네, 엄마. 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궁금해서. 나도 이제 늙었잖니. 엄마는 아직 건강하세요. 치매가 있는데 무슨.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네가 곁에 있으니까. 순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곁에 계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이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엄마, 네가 내 곁을 지켜줘서 2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큰딸은 떠났고 막내도 힘들어서 자주 못 왔어. 하지만 너는 항상 여기 있었어. 어머니는 순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나는 이제 알았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큰언니는 피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졌습니다. 반대로 정민석은 피로는 남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처럼 가까웠습니다.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맞아요.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순이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요. 저녁 약 드셔야죠. 그래, 들어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걸음이 느렸지만 순이는 천천히 맞춰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순히 드셨습니다. 엄마, 편하게 주무세요. 너는? 저는 슈퍼 정리하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순이는 어머니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순이야. 순이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슈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나는 옳은 선택을 했어. 보이지 않는 헌신도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 가족의 진짜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순이는 이 모든 걸 배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킨 20년. 그 시간이 순이를 성장시켰습니다.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순이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슈퍼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여전히 하나는 깜빡거렸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내일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열할 물건, 주문할 상품, 체크할 유통기한.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골목에서 벚꽃 향기가 났습니다.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들. 엄마, 나야. 응, 잘 지내니? 응. 엄마는? 나도 잘 지내. 할머니도 괜찮으시고. 다행이다.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그래, 기다릴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순이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슈퍼 정리를 마치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저녁 순이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순옥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저기 새가 날아가네. 진짜네. 예쁘다. 세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정민석이 지나가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뭐하니? 별 세고 있어요. 왜? 그냥요. 예쁘니까.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순이는 계속 어머니를 돌보며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막내 순옥은 정기적으로 평택을 방문하며 언니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김영란 씨는 치매가 진행되었지만 순이의 사랑 속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큰언니 순자는 2년 후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순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선택한 평화였습니다. 법무사 정민석은 여전히 슈퍼 단골로 남았고 순이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을.